네. 자, 이번 시간엔 386조 분계 연습 84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장기 금융상품으로 처리되어 있던 외환은행 정기적금이 금일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500과 이자 100만원 중에서 원천징수 14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대체하였다. 다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그 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했어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나 개인 같으면은 이자 소득이라는 소득세로 과세를 하니까 이걸 뭐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사업 소득자다 그러면 뭐 세금과 공과금 뭐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예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 거잖아요. 예금이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이자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전체를 결산해 가지고 법인세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로. 법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법인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저 14만원은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14만원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예금으로 대체를 시켰다 하는 거죠. 한국은행 보통 예금으로 얼마가 대체가 됐냐면은 600에서 14만원 이자를 제외한 거니까, 아니죠, 세금을 제외한 거니까 586만원이죠. 586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대변에서 감소하는 자산은 정기적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겠죠. 정기적금. 거래처는 여기서는 외환은행이었습니다. 외환은행의 정기적금 500만원이 감소하고요. 여기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죠. 이자 수익 100만원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정리하죠. 영업의 수익으로. 네,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이라는 거. 선납세금. 그래서 원천징수액은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전월 주식회사 제1상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 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총 543만원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84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제1상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이면 단기 대여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금 500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543만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543만 원이 증가하죠.
자산 증가. 그리고 7만 원 원천징수는 자산으로 또 처리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선납세금이다. 선납세금 7만 원. 대변에 감소하는 자산은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이다. 단기 대여금을 말하는 겁니다. 단기 대여금의 거래처는 제일 상사가 되겠고요. 500만 원이었고, 그리고 대여금을 돌려받으면서 이자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50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이자 수익 50만 원. 대변에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번으로 가볼까요? 86번. 86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보통 예금에 대한 3개월치 이자 10만원 전기의 미수 수익으로 계상해 두었던 금액이 8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8만 1,000원은 전기의 이자 수익으로 결산 때 처리한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원천징수 세액 14,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네. 자,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 얼마가 입금이 되느냐 하면은 10만 원에서 14,000원 세금이 공제되고 입금이 됐다 이거예요. 3개월치 이자 10만 원에서 14,000원이면 8만 6천 원이 입금이 된 거죠. 8만 6천 원. 그런데 14,000원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선납세금이다. 14,000원 선납세금. 자, 대변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8만 1,000원은 전기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았던 거니까 오늘은 받았으니까 미수수익 자산이 없어져야죠. 전기 결산 때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받았으니까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단기의 수익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얼마냐면은 10만 원 중에서 8만 1,000원은 전기 결산 때 이미 전기분 손익의 수익으로 봤으니까 나머지만 단기 수익이죠. 그게 이자 수익입니다. 19,000원이 이자 수익이다. 단기의 이자 수익은 10만 원 중에서 19,000원만 인식하는 겁니다. 8만 1,000원에 대한 것은 전기 결산 때 전기분 이자 수익으로 반영을 했던 거예요. 기간 경과분의 이자를 결산 때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계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9,000원만 단기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네, 86번과 같은 문제 FAT 1급에는 안 나오겠지만요. TAT 2급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87번 문제 보겠습니다. 87번은 대표이사 최민철로부터 시가 1억 원의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일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취득세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네.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건물을 증여받은 시가 1억 원과
취득세 500만 원이 자산의 증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건물이 105,000,000이 되죠. 105,000,000,00. 대변에 최민철이라는 대표이사가 증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익으로 보는데 이것을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FAT 1급에서 이론 공부할 때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 중에 자산, 수증, 이익 요거 아마 잠깐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것이 1억 원. 그러면 500만 원은 현금으로 나간 거니까 대변의 현금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취득세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은 500만 원이 된다. 네, 그래서 87번 분계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차변의 건물 1억 500,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이 1억 원, 현금이 5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은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인 이재민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기증받았다. 본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되었다. 이재민이 실제 취득한 토지의 금액은 2억 원이었으며 수증일 현재의 공정가치로는 3억 원짜리 토지였다. 항상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를 취득세 포함해서 3억 1,500만 원으로 인식하고 대변의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3억 원, 공정가치로 3억 원, 1,500은 현금으로 납부했죠. 대변의 현금이 1,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 수증 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고요.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가 되는 거죠. 차변의 토지는 자산 증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이와 같이 주주나 또는 경영진이 법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법인은 자산 수증 이익으로 수익을 발생시켜주면 되고, 그때 취득세 관련 자산들일 테니까 취득세는 회사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취득세는 대변에서 이제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나갈 거고요. 차변의 건물 또는 토지 이런 자산의 취득원가에 취득세를 포함시키시고, 또 취득원가를 잡을 때는요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돼요. 그 주주나 임원이 그 토지나 건물을 얼마에 취득했었다라는 것은 회계처리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수증일 현재의 공정가치가 얼마냐, 이것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다음은 8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상일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300만 원 중에서 50%는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송금했고 나머지 50%는 채무를 면제받았다. 자, 부채 감소는 차변이 됩니다. 부채 감소 차변이니까 외상매입금 부채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와야 됩니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이므로 거래처를 여러분이 꼭 전표 입력하실 때 상일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될 것이고요. 대변에 그 당좌 예금에서 송금한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거래처는 우리은행이 되겠고요. 150만 원을 송금했다. 나머지 150만 원은 면제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이 있어요. 채무, 면제, 이익 150만 원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면제, 이익 150만 원. 다음은 90번 문제를 볼까요? 보유 중인 길동 상사의 주식에 대해 15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원천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이 보유 중인 길동 상사 주식 150만 원에 대해서 배당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한국은행 거래처 150만 원 자산이 증가해야죠. 대변에 이것을 우리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의 수익이죠. 배당 수익 또는 배당금 수익. 검색해보면 배당으로 검색해보면 이런 개념 과목이 있을 거예요. 영업의 수익입니다. 만약에 그 배당금은 150인데 세금 5만 원이 공제되고 입금이 되었더라. 그러면은 차변에 오는 그 보통 예금은 이제 5만 원이 빠져서 145만 원이 되고 대변에는 이제 배당금 수익은 150이 되는데 5만 원을 뭘로 처리하면 돼요? 네. 우리 회사의 배당 수익에 대해서 이자를 원천인수 당했으니까 역시 선납세금 5만 원 잡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저 위에서 정기적금 만기 때 세금 공제 세금 그 원천인수 당한 것도 선납세금이었죠. 법인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인수를 당하면 그것도 선납세금이에요. 근데 여기는 원천인수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없는 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91번 보겠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보통주 1000주가 있는데 액면 금액이 한 주당 5,000원짜리고 장부 금액은 한 주당 10,000원. 이 유가증권에 대하여 현금 배당액 한 주당 800원씩 배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식 배당액을 아래와 같이 수령했다. 자, 현금 배당 80만 원 받았다는 거네요. 주식 배당은 100주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요. 차변에 현금이 8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랬으니까요. 대변에 배당금 수익 80만 원. 이것만 하시고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주식 수량만 고쳐놓는다. 수량만 증가시킨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주식 수량만 증가시킨다. 주식 배당을 받는 법인은 회계 처리를 안 해요. 배당을 하는 회사는 회계 처리하죠. 하지만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는 회계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주고 매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의 수량만 고치는 거예요. 수량을 고치는 것은 회계 처리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량을 고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매입 단가가 떨어지겠죠. 금액은 그대로인데 수량이 늘어나니까 그 주식의 매입 가격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을 나중에 처분할 때 그 주식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현금 배당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 다음은 9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분계가 거의 다 100번이 금방 나오는 분계 얼마 안 남았네요. 본사 건물에 대해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에 과오납한 금액이 20만 원이 당사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어 오류를 수정하였다. 이 오류는 중대한 오류가 아니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닐 때는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 증가하죠. 20만 원이 대변에 전기의 그 전력비를 너무 많이 납부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전기 거를 고치게 되면은 당기에는 2월 이익잉여금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기 걸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하는 것은 전기 거 손익계산서는 안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전기 결산은 새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기의 수익으로 봐야죠. 전기의 비용에서 빼줘야 되는데 전기 비용 안 빼줄 거다 이거예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하는 것은 전기 거를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의 수익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 오류 때문에 수정하면서 수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수익, 수정 이익이라고, 수정 수익이 아니라 수정 이익.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93번을 보면은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여유통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했던 3천만 원과 일시적으로 차입했다. 단기 차입금이다. 이런 말이고요.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00만 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50만 원을 차감한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상환하였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갚으면 부채 감소, 부채가 차변에 와야죠. 차변에 단기 차입금 가로 열고 여유통상 3천만 원 부채 감소 차변. 그리고 원천징수를
우리가 했군요. 이거는 갚으면서 했으니까. 네. 이자 200만 원이 발생했죠. 네. 여기 차입 일시 차입한 거에 대한 이자. 그러면 비용 발생 차변이죠. 이자 비용 200만 원. 요게 차변이 되겠네요. 대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원천징수세 그러면 애수금이죠. 애수금 50만 원. 우리가 원천징수하면은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것은 애수금입니다. 그리고 50만 원 뺀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송금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감소하죠. 보통예금 한국은행 얼마가 감소합니까? 50만 원 뺀 금액 3,200에서 3,150이 되겠네요. 3,150만 원 보통예금에서 송금. 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번을 보시겠습니다. 회사는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이 미계상된 점을 발견하고 전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거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즉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로 계상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했는데 그러면 차변에 작년에 만약에 했다면 이게 뭐예요?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작년에 퇴직급여를 처리 안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전기 오류를 수정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는 겁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000만 원.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죠. 아까 전기오류 수정 이익 아까 92번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영업 외 수익이었고요. 지금 전기오류 수정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4번까지의 분계는요. 일반 그 거래자료 입력에서 나올 만한 그러한 문제,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까지 포함해서 분계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복습을 한 것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96번부터는 결산 분계를 연습하는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결산 분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5번. 영업부에서 홍보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구입하여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기말 현재 미사용된 금액 13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다. 자, 우리가 홍보용 볼펜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아직 그 볼펜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조사해 보니까 130만 원이 사용이 안 됐더라. 그래서 이것을 소모품이 자산이죠. 자산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13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 대신에
광고 선전비에서는 빼줘야죠. 광고 선전비로 이미 처리를 했던 것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 대변은 광고 선전비 130만 원. 자산 증가, 비용 취소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소모품 정리 문제가 되겠네요. 9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12월 25일부터 27일 날까지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후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 각각 가지급금 계정 잔액 30만원과 가수금 계정으로 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에 정산분계를 하며 출장비는 전액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산으로 출장을 갔는데 박상준 사원에 대하여 출장비를 이미 지급했다 이거예요. 예, 지급했는데 지급한 금액과 정산 후 반납액. 자, 지급한 금액은 보니까 여기에요. 가지급금. 가지급금. 반납액은 보니까 이거예요. 가수금. 반납액은 밑에 있는 가수금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일 날 이걸 정리를 하시오. 12월 31일로 가수금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해라 하는 겁니다. 그 차액은 여비교통비다 이거죠. 이제 어떤 얘기냐면 3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7만 5천 원 회사에 반납했다 이 말입니다. 7만 5천 원. 그러면은 차변에 가수금 7만 5천 원. 가수금은 부채였잖아요. 부채 감소시키고 나머지는 여비교통비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 30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뺀 나머지는 여비교통비로 사용을 한 거죠. 22만 5천 원이죠. 22만 5천 원 여비교통비. 그리고 대변은 이제 가지급금은 자산이었으니까 차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변에다가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가지급금 거래처는 박상준을 거래처로 코드로 꼭 넣어야 되고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다음에 97번을 보시겠습니다.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왔겠죠. 4만 원 중에서 3만 2천 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 교통비로 시내 교통비가 누락분으로 밝혀졌고, 잔액은 업무상 사용되었으나 결산일까지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 3만 2천 원은 시내 교통비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으면
여비교통비 차변에 비용 발생시키고요. 32,000원. 4만원 중에서 이제 8,000원은 어디엔가 쓰였는데 어디 쓰였는지 내역은 알 수가 없었다. 결산 때는 그것은 잡손실로 봐야 됩니다. 8,000원이 잡손실이 되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해 버려야죠. 현금 과부족 대변에 정리해야 됩니다. 자, 현금이 부족했을 당시에 차변에 현금 과부족 4만원, 대변에 현금 4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현금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결산 때는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정리해 버려야 정리가 되는 거고요. 32,000원은 여비교통비로 쓰인 게 확인됐고, 8,000원은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안 된 거는 잡손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98번을 보겠습니다.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5억 원을 5월 1일에 차입하여 22년도 5월 1일 날 22년도에 차입하여 24년도부터 5년간 균등액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한다. 24년도부터 1억 원씩 상환한다는 거네요. 23년 결산일에 해당 금액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시오. 자, 그러면 5억 원 중에서 23년 결산일인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동부채로 와야 될 금액은 얼마냐를 따져봐야죠. 24년부터 상환하는 겁니다. 24년도부터. 그러면 24년 5월 달부터 상환하겠네요. 5월 1일 날 차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23년 결산일에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것은 24년 5월에 상환해야 되는 1억 원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1억 원만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거 1억 원은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를 똑같은 신한은행으로 하고 부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 감소시킨 거고요.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 증가시킨 것이죠. 유동성 대체 분계라는 것이 바로 비유동 부채는 감소시키고 유동 부채를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유동성 대체 분계.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은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요 개정 과목입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네. 자, 여러분 388페이지에 9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어두시고 다음 분계 시간은 388쪽 99번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분계 연습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